안녕하십니까. H5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5P란 HTML5 패키지의 약자로 HTML 태그를 편집할 수 있는 일종의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HTML 문서는 웹에 게시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h5p.org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 H5P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보시면 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이 룸이라는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H5P를 무료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에 게시할 수는 없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룸이라는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이 앱을 열게 되면 최초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은 H5P 편집기와 루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미 분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편집할 수 있는 H5P 편집기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5P 편집기를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기존 H5P 열기와 새로운 H5P 생성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처음 만드시게 되면 기존 H5P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새로운 H5P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H5P 만들기를 열어주시면 대화용 비디오부터 코스 프레젠테이션, 객관식 퀴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이 기능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라는 식으로 메뉴가 보이는데 아마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네, 여기 보시는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가져오기는 뭐냐면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eak the Word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가져오기를 눌러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설치가 끝나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대화형 비디오와 360도 가상 투어, 버추얼 투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0도 가상 투어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약간의 기괴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라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360도 이미지가 마치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을 스티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미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티치를 하느냐? 360도 가상 투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되게 쉬운데요. 여기 새 장면이 있는데 이 새 장면을 누르셔서 장면을 추가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했던 교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설명은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이곳에 적은 텍스트는 저 360도 공간에서 볼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이나 놓고 싶은 말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 일단 일반 교실입니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360도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고 쉽죠? 이런 식으로 360도 화면을 스티치해주는 기능이 360도 가상 투어인데
기능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애써 작업한 파일이 실수로 꺼지게 되거나 실수로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은 항상 필수이죠. 때문에 교실이라는 파일명을 저는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인데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H5P 패키지입니다. HTML 문서가 아니라 H5P 패키지입니다. 이것을 저장하시게 되면 H5P가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이 저장한 것은 이 H5P 작업하던 작업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직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HTML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선 파일 수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내기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올인원 HTML 파일을 누르시고 지금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과는 파일 형식이 다릅니다. 올인원 HTML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저장한 H5P를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지금 저장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릴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금 만든 게 첫 번째로 만든 건 H5P 파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든 것이 H5P를 이용하여 제작한 HTML 문서입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360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360도 가상 투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시작 위치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각도를 이 장면의 시작점으로 설정합니다를 누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돌리더라도 카메라 리셋을 눌렀을 때 시작 위치로 설정된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교실에 있는 TV를 바라보게 만들겠다 하시고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TV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칠판 쪽을 바라보도록 해야겠다 라고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카메라 리셋을 하였을 경우 시작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으로 이동이 있고 텍스트, 영상, 오디오, 동영상, 요약, 단일 선택 세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능 중 하나인 장면으로 이동과 텍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으로 이동은 다른 장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360도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2차원 이미지, 평면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360도 이미지를 추가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체육관을 만들면 저 체육관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방금 전에 만들었던 체육관 이미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전망이라는 것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관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죠. 주의해야 될 점은 방금 전에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제가 지금 장소를 이동하였는데요. 체육관에는 자동으로 교실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이 체육관에도 교실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해요. 물론 의도적으로 단방향으로 제작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면 아래 세 장면 옆에 보시면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교실과 체육관이었는데 체육관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시작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굳이 문에다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들의 이제 몰입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네, 체육관 정면에다가 아니 체육관 입구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네,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틈틈이 계속해서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S 항상 네, 기억해 주세요. 버릇처럼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전망으로 가서 보게 되면 체육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다시 교실을 누르면 네, 교실 이미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360도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가상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일단 라벨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라벨은 이 화면에 들어갈 때 가장 눈에 맨 처음에 뜨이는 글자입니다. 여기다 라벨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라벨이라고 해버리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벨이라는 글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편집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텍스트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순히 글자를 넣는 기능도 있지만 링크를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뭐 저는 그러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에 라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텍스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것은 링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링크 삽입 버튼이 있는데요. 이 링크 삽입에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저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둔내초등학교 홈페이지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이렇게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링크 삽입을 하시게 되면 보이는 글자에 이렇게 둔내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아까 전 주소를 넣어주시면 네, 글자가 링크로 바뀌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로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망에서는 계속해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집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둔내초등학교를 누르게 되면 네, 홈페이지가 잘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입니다. 이게 그 번역이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이미지인데 이걸 영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영어를 녹음을 해놓거나 또는 무슨 단어 이런 퀴즈들을 녹음을 해놓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들이니 말씀만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기능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영상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20메가 정도로밖에 올릴 수 없게끔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링크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라벨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은 안전맨 변신이라는 동영상인데 네, 이런 식으로 완료를 눌러주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같은 경우도 비디오 자동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 안전맨 변신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였을 때 바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망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네,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네, 과학실 안전맨 변신. 네, 안전맨 변신. 왕경. 네,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유튜브 영상까지 넣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단일 선택 세트가 있는데요. 요약은 쉽게 말씀드려서 OX 퀴즈나 객관식 퀴즈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벨은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고요. 여기에 소개 텍스트에 문제를 넣으시고 문장을 정답인 문장을 이곳에 적고 오답인 문장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객관식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선택 세트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넣고 싶으실 때는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썼던 요약 기능과는 뭐가 다르냐면 요약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문제가 하나죠. 그런데 단일 선택 세트는 문제를 여러 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와 선택지, 문제와 선택지. 여기 보시면 문제를 또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공간에 학습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핫스팟에서 문제들을 풀게끔 만드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있는 이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가 360도 가상 투어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랙티브 비디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H5P 생성을 누르셔서 대화용 비디오,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상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에 문제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반응 아이와 찍었던 영상을 이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을 삽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해주시기 바라시고요. 자, 비디오 업로드 임베드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상호작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추가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여기에 여러 상호작용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있고요. 텍스트는 360도 사진을 만드는 기능에서의 텍스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일시 멈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하나로 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를 넣게 되면 시간 표시를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멈춘 시간입니다. 3초 897은 제가 지금 멈춘 시간이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10초를 더해 놓은 것이 10초를 더해 놓아서 13초 897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가 저 영상에서 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텍스트라고 그냥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맨 너무 멋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라벨은 제목이 되고요. 안전맨 너무 멋있어요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망으로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맨 변신.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는 넣을 수 없었던 텍스트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왕경. 전복.
그리고 정확하게 13초 897까지 텍스트가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방금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떠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싶으시면 시간을 이렇게 일일이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3초밖에 떠있지 않겠죠. 안전맨 변신. 왕경. 보시는 것처럼 딱 3초간만 보이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몇 초간 떠 있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간 표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일시 멈춤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일시 멈춤을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이 텍스트를 반드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약간 강제성을 부여할 때 이 비디오 일시 멈춤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영상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이 환호라는 게 뜨면서 영상이 일시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맨 변신. 또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를 생각하시면 쉽고요. 링크는 이 영상에 링크를 삽입하실 수 있고 여기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영상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테이트먼트, 단일 선택 세트, 객관식, 참 거짓 질문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영상에 문제를 삽입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테이트먼트와 단일 선택 세트는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이냐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넣으실 수 있어요. 문제를 삽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 그리고 오답을 넣으시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라벨을 넣지 않아서 다시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전.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적었던 것 중에서 오답을 누르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답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먼트 안전맨 변신.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단일 선택 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선택지 그리고 문제와 선택지 보이시죠? 그리고 문제를 또 더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계속 이렇게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그 핫스팟 내에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단일 선택 세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 하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를 만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 객관식 문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은 거짓 질문은 마찬가지로 OX 퀴즈고요. 빈칸은 제가 구멍을 뚫어 놓은 칸에 들어가야 할 적합한 단어를 학생들이 입력을 하면은 정답으로 인정받는 내용이고요.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끌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안전맨으로 변신할 때 아이가 착용을 했던 내용 안전맨 변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경과 안전복과 안전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벨은
다음 중 안전맨이 착용한 복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태스크 영역 크기는 과제가 크기가 이 태스크 영역 크기로 결정되는데, 저는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이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영역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과제에서 드랍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랍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드래그 앤 드롭이니까 드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 보이기를 하면은 제목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드롭을 해야 되는 텍스트들이 있겠죠. 텍스트에서 안전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뭘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드롭 영역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드롭 영역이 정답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답존만 뜨는데 나중에 뭐 정답존 말고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존에 그 학생들 이름을 올바르게 넣어보세요 했을 때는 여러 드롭 영역 중에서 한 개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존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과 다르죠. 그냥 써보겠습니다. 안전복, 안전화. 자꾸 아래로 가네요. 네. 전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가 되어야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 텍스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더블 클릭을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드롭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만 네, 드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 보안경. 네, 문제가 다음 중 안전맨이 착용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다 오답인 거죠. 착용을 했으니까. 이제 정답은 뭐가 있을까요? 안전모.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답존에서 정답인 요소들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정답인 건 안전모와 산소 마스크인데, 안전복, 안전한 안전 보안경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떴을 때, 네. 정답이 아닌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은 오답이었죠. 안전맨이 착용하는 복장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안전맨이 사용하지 않은 산소 마스크와 안전모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답으로 체크가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맨 변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H5P 기능들은 H5P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정말 단순한, 정말 가장 쉬운 기능들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TML 문서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떻게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냐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 없는 사이트 하나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걸 여시면 되는데 이곳에 보시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그 삽입을 눌러주시면 URL 사용과 소스 코드 사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 소스 코드 여기 HTML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만들었던 교실이라는 그 HTML 문서, 제가 뭐 이곳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넣냐면, 자, 이 문서를
이 문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문서를 여시게 되면 네, 루미가 실행이 되실 거예요. 루미가 실행이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 전에 편집하던 편집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뭐 체육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떴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파일을 수출하게 되면 네, 이 교실을 덮어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했을 경우 네,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가 뜨면서 이 교실을 다시 클릭했을 때 네,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네,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구글 사이트에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뒤에 페이지 소스 보기가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U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렀을 때 네, 이제 이 HTML 문서가 뜨는데요. 이 문서 전체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누르시고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럼 모든 코드가 복사가 된 상태인데요. 이때 이것을 구글 사이트 소스 코드 이 삽입을 누르시고 소스 코드 네, 여기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네, 소스 코드가 들어간 것이 보이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컨텐츠가 제대로 삽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컨텐츠가 삽입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대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웹에 게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웹 주소에 아무렇게 일단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네, 게시된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직 전혀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만든 HTML5 컨텐츠가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루미 앱을 활용해서 만든 H5P 컨텐츠들을 웹에 게시를 할 때에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웹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 게시를 하여야만 학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컨텐츠들을 H5P를 이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